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만성적인 번아웃을 심리학이 아니라 고대 명리학의 원리로 싹 풀어낸 내용이거든요. 에이, 무슨 운세나 미신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철학을 내 안의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뭉치고 막혔는지를 임상적으로 파악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단 도구로 써볼 겁니다. 이걸로 우리의 지친 일상을 한번 제대로 고쳐보자고요. 오늘 다룰 내용 로드맵으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1. 결핍이 아닌 과잉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2. 에너지를 지배하는 3가지 법칙 3. 4가지 에너지 병목 형상 그리고 4. 막힌 에너지를 소통시키는 법을 지나 마지막 5. 4단계 운명 진단법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결핍이 아닌 과잉의 문제. 우리 보통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뭔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근데 오늘 자료는 이런 우리의 흔한 생각에 완전히 정면으로 태클을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게 명리학을 우리 삶의 궤적을 읽어내는 일종의 지형조로 써서 그 믿음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 고대의 학문을 내 미래 점치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심리 병목지도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 화분 한번 보실래요? 물, 당연히 식물한테 필수죠? 근데 오른쪽처럼 물을 너무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고 식물은 아예 익사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고통과 답답함이 사실은 무언가가 결핍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너무 넘쳐나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돕는답시고 쏟아지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이 현상. 내 삶을 싹 되돌아보게 만들죠?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에너지를 지배하는 3가지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넘쳐서 문제라는 거 감이 좀 오셨나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에이, 다 아는 사자성어네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게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를 팍팍 밀어주고 돕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조차도 그게 선을 넘어서는 순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족쇄로 돌변한다는 기초적인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다. 이 절대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복현적인 법칙들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과요불급, 맹목적으로 쏟아지는 지원은 결국 감옥이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역공의 법칙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확 공격했는데 상대방 기세가 너무 거대해서 내 화살만 산산조각 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셋째, 꽉 막혀서 폭발하기 직전의 강한 기운은 반드시 파이프에 구멍이라도 뚫어서 밖으로 빼내줘야 비로소 터빈을 쌩쌩 돌리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에너지 소통의 법칙입니다. 이어서 3번째 파트, 4가지 에너지 병목 현상입니다. 방금 본 법칙들을 우리 현실에 딱 대립해보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에너지는 아주 복잡한 교차로랑 똑같아요. 고대의 법칙에서 뽑아낸 4가지 꽉 막힌 병목 패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각각 인성, 식상, 재성, 관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내 삶의 고속도로는 대체 이 중 어디서 꽉 막혀서 체증을 앓고 있는지 지금부터 증상과 처방전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목은 인성 과잉입니다. 한마디로 숨막히는 온실이에요. 현대적으로 보면 부모가 너무 다 해줘서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헬리콥터 부모 밑에 마마보이나, 머리에 든 건 엄청 많은데 정작 세상 밖으론 한 발짝도 안 나가는 만년 고시생 같은 분들이죠. 나를 도와주는 기운에 내가 퍼묻혀버린 겁니다. 여기 처방전은 간단합니다. 생각 좀 그만하시고 문 박차고 나가서 당장 움직이세요. 내 기운을 밖으로 뿜어내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식상의 병목입니다.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회사 살리겠다고 혹은 주변 사람 돕겠다고 내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다 쏟아냈는데 정작 내 속은 새카맣게 타버린 번아웃 직장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당장 외부로 향한 스위치부터 끄셔야 합니다. 일단 다 내려놓고 나부터 채우는 꿀맛 같은 요식이 1순위예요. 세 번째는 재성입니다. 이건 통제불능의 욕심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그만 에너지로 너무 거대한 걸 쥐고 흔들려다가 폭발하는 모습 보이시죠? 내 자본은 1억인데 빚내서 100억짜리 빌딩 사려다 파산하거나 무리하게 영끌 투자하는 분들이 딱 이겁니다. 감당도 못할 대상을 내 맘대로 조종하려다가 오히려 확 덮쳐지는 거죠. 치료제는 하나뿐입니다. 내 그릇 사이즈를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욕심을 덜어내는 태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네 번째 병목은 관살입니다. 거대한 바위에 완전히 눌려서 찌그러진 모습, 진짜 짠하죠? 이건 나를 억누르는 외부의 압박이 너무 빡셀 때 나타나요. 숨도 못 쉬게 포건하는 악덕상사 밑에서 공황장애 턱밑까지 온 직장인이나 말도 안 되는 규제에 꽉 막혀버린 사업가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돌덩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이악 물고 인내하면서 그 압박을 스르르 흘려보내든가, 아니면 내 안의 창의성으로 과감하게 엎어버리고 맞서 싸우든가.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환자 프로필 한눈에 쫙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과잉보호에 질식하는 인성, 다 퍼주다 뻗어버리는 식상, 통제욕에 무너지는 재성, 그리고 과도한 억압에 찌그러지는 관살. 보시면서 이거 딱 지금 내 상황인데 하는 거 있으셨나요? 지금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에너지의 덫이 도대체 뭔지 스스로 콕 집어내는 게 막힌 길을 뚫는 마스터키입니다. 네 번째 파트, 막힌 에너지의 소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팩트 폭행 같은 무거운 진단이었죠. 이제 꽉 막힌 체증을 확 뚫어줄 시원한 원칙을 꺼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내 안에서 날뛰는 그 강하고 고집스러운 에너지,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출구를 못 찾아서 내 속을 막 헤집고 있을 뿐이에요. 이 에너지의 길만 잘 뚫어주면 그 거친 돌덩이가 세상에서 제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확 변신합니다. 이 얽히고 설킨 굵은 파이프들이 터빈을 쫙 통과하면서 한 줄기 찬란한 빛으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주체 못할 정도로 예민하고 뾰족한 고집을 예술로 확 풀어내서 기립박수 받는 천재 아티스트나 자기만의 강한 주관을 부드러운 언변으로 싹 바꿔서 사람 홀리는 리더들, 자 이런 원리입니다. 압도적인 에너지는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길을 터주는 것. 이게 꼬인 인생을 푸는 진짜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 4단계 운명 진단법입니다. 자, 이제 싹 다 모아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4단계 셀프 진단법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1단계, 나를 움직이는 진짜 찐 에너지가 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2단계, 주변 환경이 나를 온실처럼 싸고 드는지 아니면 가혹하게 후려치고 있는지 무게 딱 달아보기. 3단계가 제일 핵심입니다. 앞서 본 4가지 병목 중에 나를 병들게 하는 그 과잉된 요소, 그걸 핀셋으로 콕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 넘치는 기운을 쫙 빼줄 파이프라인, 즉 내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돌파구를 결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침반 바늘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료에서는 내 막힌 기운을 뻥 뚫어줄 그 단 하나의 돌파구를 용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신을 찾는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나침반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내 인생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진북을 찾는 과정이랑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꽉 막혀있던 거친 암석들 사이로 맑은 생명수가 시원하게 타져나오는 거? 속이 다 뻥 뚫리지 않나요? 내 안에 어디서 트래픽 잼이 걸렸는지 정확히 찾아내서 그 길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거. 이것이야말로 꽁꽁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포텐을 터뜨리고 인생 궤적을 완전히 극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비결이라는 거. 진짜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리학의 대가 설하고 선생이 남긴 아주 뼈 때리는 문장으로 오늘의 핵심을 짚어보죠. 이 원리는 사주라는 집을 짓기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공사다. 완벽한 삶이란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아니다. 내 안의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고 조화를 이룰 때 거친 원석은 비로소 당신만의 고유한 보석으로 빛난다. 어떠신가요? 진짜 허를 찌르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는 뭘 꾸역꾸역 모으고 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막힌 곳 없이 쫙쫙 순환하는 그 흐름 자체에 있다는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자, 이제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께 진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난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 갉아먹는 거 이제 진짜 그만하시고요. 오늘 당장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삶의 흐름을 꽉 막고 있는 그 너무 넘쳐나는 에너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결핍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걸 다뤄볼 거예요. 흔히 사주 하면 동양의 신비한 마법이나 미신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볼 겁니다. 마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에너지 관리 진단 매뉴얼로 해독해 볼 거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운명을 점치는 수정구슬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그 선입견 확 깨버릴 겁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정해진 결말을 보는 수정구슬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에너지의 넘침과 모자람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에너지 주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찍어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진단학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인데요. 고전에서도 강조하듯이 오행의 상호작용은 사주의 구구단입니다. 우리가 수학 풀 때 구구단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복잡한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기초적인 에너지 상호작용 원리, 이 구구단을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입니다. 진단 매뉴얼로서의 기본 원리, 에너지가 넘칠 때 생기는 4가지 해악, 치유의 생리학, 실전 4단계 진단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용의 지혜까지 이렇게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1장, 운명이 아닌 진단 매뉴얼로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바로 들어가 보죠. 에너지를 움직이는 3가지 절대 규칙이 있어요. 첫째, 나를 돕는 기운이라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둘째, 강한 기운은 억지로 누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빼줄 때 비로소 건강해지고요. 셋째, 내가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상대라도 그 힘의 상대적인 크기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해설 내내 이 3가지 룰이 계속 깔려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2장입니다. 병리학, 즉 과잉 에너지가 부르는 4가지 해악입니다. 자연의 기운은 원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환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오행의 에너지가 너무 쏠려서 확 막혀버리면 그게 바로 우리 생명력을 갉아먹는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악당은 무슨 나쁜 운명?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에너지가 독처럼 쌓이는 현상 그 자체예요. 고전에서는 이걸 4가지 해악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인성의 해인데요. 흙은 원래 쇠, 그러니까 금을 낳고 품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근데 흙이 너무 무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그 엄청난 흙더미에 깔려서 아예 숨이 막혀버립니다. 나를 돕는 기운이 선을 넘어서 과잉 보호가 되고 결국 나를 질식시키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누가 너무 과하게 챙겨주려다가 오히려 숨 턱턱 막혔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딱 그겁니다. 두 번째는 식상의 해입니다. 이건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압력 게이지가 완전 새빨갛게 변한 상태예요. 금이 물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물이 막 홍수처럼 불어나면 금은 그 깊은 물속으로 그냥 푹 가라앉고 맙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너무 퍼주다 보니까 정작 내 기운은 완전히 바닥나버리는 총체적 고갈 상태가 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거대하고 강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바로 3번째, 재성의 해입니다. 일종의 역공격 법칙인데요. 도끼가 나무를 자를 수는 있죠. 하지만 나무가 무슨 거대한 강철벽처럼 빽빽하고 단단하면 어떨까요? 도끼로 내리치는 순간 오히려 도끼날이 다 찌그러지고 부러집니다. 내가 이기려는 대상이 너무 막강하면 도리어 공격한 내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이치죠.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관살의 해입니다. 이건 나를 짓누르는 힘은 엄청난데 내 힘은 턱없이 약한 상태예요. 불이 금을 녹이잖아요? 근데 내 기운은 바닥인데 거대한 산불 같은 화염을 만나면 내 아예 형체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완전한 억압이자 소멸인 거죠. 잠시 숨 좀 고르고 정리해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 되게 정교한 진단학적 매트릭스를 이룹니다. 과잉보호, 기운소진, 역공격, 완전소멸 이 4가지 상태가 전부 역학관계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운이 나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지금 선을 넘었는지를 콕 집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진단표인 셈입니다. 3장입니다. 치유의 생리학. 에너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승화시킬 것인가. 병을 찾아냈으니까 이제 약을 써야겠죠? 내 안에 막 터질 것 같은 압도적인 에너지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막힌 압력소처럼요. 이럴 때 우리는
식상의 이로움이라는 서방을 씁니다. 내 강한 기운을 바깥으로 쭉 뽑아내줄 수 있는 성분을 끌어오는 거예요. 압력솥 칙 하고 증기 빼주듯이 말이죠. 그러면 그 거칠었던 물결이 부드러워지고 다 태워버릴 것 같던 화염이 싹 누그러집니다. 파괴적인 에너지가 유연하게 정말 아름답게 승화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억누르기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폭발할 것 같은 강한 힘을 억지로 힘으로 꾹꾹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터집니다.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싹 흘려보내주면 그 무시무시했던 에너지가 오히려 나를 돋보이게 하는 북이나 유연함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로 바뀌거든요. 이게 바로 고전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치유법입니다. 자, 4장, 4단계 진단법. 이제 이걸 어떻게 실전에 써먹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복잡할 거 없이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바탕이 되는 일간의 힘이 튼튼한지 약한지 딱 짚어봅니다. 둘째, 나를 돕는 팀이랑 나를 치는 팀의 머릿수를 세서 에너지를 계산하고요. 셋째, 아까 살펴본 4대 해약 중에 나한테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떤 오행이 튀어서 문제를 만드는지 찾아냅니다. 마지막 넷째,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에너지를 뺄지 보탤지 결정해서 맞춤 약을 딱 처방하는 거죠.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청진기로 진단하고 주판 튕겨서 계산하고 엑스레이로 콕 집어 병을 찾아내서 딱 맞는 약을 조제하는 이 과정.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철학이 완벽하게 실용적인 인상 진단 매뉴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중용, 완벽한 균형을 향한 지도. 이제 단순한 스킬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철학적 진실을 얘기해 볼까요? 내 안의 병을 찾고 올바른 약을 쓰는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그건 바로 중용입니다.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상태 말이죠. 이 진단 매뉴얼로 내 병을 알고 약을 제대로 쓴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거친 운의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해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한 곳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려서 오히려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 병이 된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잉보호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에너지 소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순간이 여러분 삶에 무너진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해설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진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